힐링 도유입니다. 자,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꾸준하게 진행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내용을 볼 텐데요. 하도와 낙서입니다. 처음 사주를 접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사주 공부를 했다고 하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도와 낙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단 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페이지 28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이 내용은 드라이하게 좀 읽겠습니다. 자, 하도의 경우는 5600년 전쯤에 황후의 제자 테오보키 씨가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테오보키 씨가, 그러니까 환웅의 제자인 테오보키 씨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하늘에서 천마가 내려와서 이 내용을 테오보키 씨에게 알려주었고, 이 테오보키 씨가 이로 인해서 오행이라는 내용을 알고 오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를 배웠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하도입니다. 자, 그러면 낙서는 어떤 것이냐면 4000년 우왕제가 낙수라는 저수지에서 올라온 신성한 거북이의 등 껍질을 보고 연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낙서는 생수와 성수, 생수라는 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순수한 숫자, 성수는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숫자예요. 그 생수와 성수가 대응함으로써 자연의 상생과 상극을 이루고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낙서입니다.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하도에서 내용이 뭐냐면요. 하도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하도가 요게 하도입니다. 요게 하도예요. 하도인데 이 하도를 가지고 이제 지금의 숫자로 쓴다면 요렇게 쓰여지겠죠. 이 내용이 뭐냐면요. 태초에 수, 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바로 음이죠. 음이 바로 수가 되는 거예요. 그 수가 양을 만나서 양이 만나서 생명, 목이 되는 것이고 그의 결실로 금이 되는 것. 그래서 오행이 이루어져 있다. 그 모든 것의 중앙에는 바로 토로 이루어져 있어서 중심을 잡고 있다. 이게 바로 하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행의 상생을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자, 오행은 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에서부터 모든 생명을 시작하였다. 양이 더해짐으로써 바로 목이 되는 거죠. 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다음에는 봄이 되겠죠. 양이 더해져서 목이 되는 거고, 자, 그 목이 자람으로써 화가 되는 거예요.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좀 오해를 하는데요. 화는 불탄다라는 개념보다는 자란다, 왕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를 이제 청년기라고 얘기합니다. 목은 청소년기라면 화는 청년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난다. 그러니까 물에서 생명이 자라난다, 왕성해진다 라고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뭐가 되겠어요? 결실이 되겠죠. 결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생명이 굳어짐으로써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오행의 상생이겠죠. 자, 그런데 이게 상생이 됐으니 이제 끝이 나야 되겠죠. 바로 이 열매가 이제 다시 수로 들어가요. 수로 들어감으로써 다시 생명이 순환하여야 합니다.
그게 오행의 상생을 의미하는 거고, 이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중앙이 있는 거죠. 균형을 이루고자 있는 중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적으로도 1월, 2월 토, 3월, 4월 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순환에는 토라는 중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제 화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화를 진짜 불탄다고 생각하고 토를 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금을 쇠라고 생각해서 뭐 이상해요. 뭐 나무가 타서 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재가 굳어서 열매가 된다. 그러면 그 재가 굳어서 쇠가 되면 그 쇠는 물로 들어가면 다시 녹아서 생명이 되는 건가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방식이에요?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모든 물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모든 물에서 생명이 나는 거고, 그 생명이 자라서 목까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성해지죠. 막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게 화이고, 그 화가 굳어지는 게 토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열매를 맺는 건데, 그럼으로써 그 열매가 물에 땅에 떨어지고 그 땅에 떨어진 열매가 다시 물을 만나서 생명이 되는 것. 이게 오행의 상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불타는 거를 보고 진짜 화의 이치를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불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가지고 화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지? 화는 불타서 없어진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가장 왕성하고 가장 활발하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게 화인데, 그게 확 불탐으로써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 오행이 상생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오행은 계속 돌아야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정말 좀 화를 냈던, 뭔 책을 이렇게 썼느냐라고 제 스스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도대체 이건 뭐냐라고 했을 정도로 좀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오행의 상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하도액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낙서는 뭐냐면 생수와 성수가 짝을 이루고, 그것이 중앙의 오를 기준으로 다 무엇이 되는 것이다? 자, 중앙의 이 오를 기준으로 다 대응하는 것이다. 다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응해서 어떻게 돼요? 다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15가 된다는 건 5라는 중화를 빼면 어떻게 돼요? 다 10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흔히 들었던 마방진입니다. 어디로 더해도 다 15가 되는 것. 그게 생수와 성수의 대응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상생과 상극이 조화를 이룬다. 그로 인해서 만물은 조화롭게 유지된다. 하도 낙서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도 낙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렵다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요. 쉽다면 뭐 저런 것을 꼭 강의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도 낙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사주 명리학의 뿌리, 시작이 된 거고요. 꼭 아시고 여기서부터 내려와야, 특히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알아야 이 뒤에 상생 상극이 이해가 될 수 있고, 사주를 풀었을 때도 이 오행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상생은 왜 상생이고 상극은 왜 상극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도 낙서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